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파트별 핵심 요약 및 문답 암기 시리즈입니다. 기존 재생 목록의 내용과 최대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최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의 한식조리 기능사 재생 목록들의 영상만 돌려보셔도 100% 합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 재료 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들, 수분과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이들을 분해하는 효소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의 구성 성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물, 수분인데요. 이 수분의 작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양소의 운반입니다. 우리 혈액의 대부분은 물로 되어 있죠?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모든 영양소들은 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돼서 생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로 작용을 하죠. 자, 수분이 5대 영양소에 속한다 하면 틀려요. 5대 영양소는 탄단, 지무비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다. 수분은 5대 영양소 아닙니다. 탄단, 지무비. 그리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 해도 틀려요. 수분은 호르몬 구성 성분 아니죠? 호르몬은 단백질로 돼 있습니다. 호르몬은 단백질 성분으로 돼 있다. 수분으로 돼 있다 하면 틀린다. 그리고 수분이 높은 열량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의 열량은 0칼로리다. 수분의 제일 중요한 작용은 영양소의 운반입니다. 자, 이런 물을 우리가 유리수, 자유수와 결합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매 시험마다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유리수, 자유수는 보통의 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수돗물, 보통의 물이 유리수, 자유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에다가 여러가지 용매, 재료를 넣고 녹일 수가 있죠? 수용성 물질의 용매로 작용하는 게 유리수다. 그리고 가열 건조시키면 물체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유리수, 자유수입니다. 0도씨 이하에서는 쉽게 얼어버리고 100도씨 이상에서는 증발하겠죠? 그리고 건조시에도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것이 유리수, 자유수다. 유리된다는 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다. 유리수, 자유수. 그리고 미생물 생육에 이용되는 것이 이 유리수, 자유수고 4도씨에서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과 점성이 큰 것도 유리수, 자유수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퍼져버리지 않고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솟아있죠? 표면 장력과 점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결합수는 식품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의 구성 성분, 분자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고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유수보다 촘촘하고 빽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도 크다. 유리수와 달리 따로 분리해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작용할 수 없고요. 미생물도 생육이 불가한 것이 결합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것들은 자주 출제되는 복입니다. 유리수 같은 경우에 보통의 물이고 수용성 물질의 용매로 작용한다. 4도씨에서 비중이 제일 크다. 표면 장력과 점성이 크다. 결합수는 식품 중 탄수화물, 단백질의 분자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고 미생물 생육이 불가한 것이 결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수분 활성도란 AW로 나타내는데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분의 식품의 수증기압을 우리가 수분 활성도라고 합니다.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를 말한다. 자, 분모로 가는 게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대한이면 요 앞에 게 분모로 가고 식품의 수증기압이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은 1이라고 보면 식품의 수증기압은 물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클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1보다 작다.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클수록 미생물의 이용이 쉬워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자, 요거는 1보다는 작지만 수분 활성도가 1에 가까울수록 수분이 많다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분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변질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수분 활성도가 적은 것보다 클수록 변질되기 쉽다. 그래서 대표적인 식품과 수분 활성도의 정도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수분 활성도 AW가 0.98에서 0.99다. 과일, 채소, 육류, 생선류 등은 수분 활성도가 높죠? 그 다음이 0.8에서 0.9. 치즈, 햄, 건조식품 등이고요. 바짝 마른 곡류나 콩류가 0.6에서 0.64다. 자, 요거는 구분이 쉽죠? 딱 봐도 수분이 많은 것들. 과일, 채소, 육류, 생선류 0.98에서 0.99. 치즈, 햄, 건조식품 등 가공식품이다. 0.8에서 0.9. 곡류나 콩류 안에 수분 별로 없습니다. 0.6에서 0.64. 수분 활성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그 분해 효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되어 있죠. 원소 기호로 C, 탄소, H, 수소, O,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CHO, 초죠, 초. 그리고 단백질은 CHO,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와 유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N, 유황 S까지 추가된 것이 단백질이다. 자, 이게 잘 안 외워주신다면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죠. 탄수산.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수산이다. 탄수화물은 탄수산물 혹은 탄산수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탄산수로 돼 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탄산수로 돼 있다. 하지만 단백질은 탄산수에다가 질소 N과 유황 S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 글리세롤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돼 있다. 지방산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지방산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기본 구성 분자가 하나인 단당류와 단당류 2개로 이루어진 이당류, 이 2가 숫자 2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복합체로 이루어진 다당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 단당류에는 대표적으로 포도당은 알고 계실 텐데요. 과포갈입니다. 과포갈.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가 단당류가 되겠습니다.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다. 그리고 단당류 2개로 이루어진 이당류에는 맥자유가 있습니다. 맥자유.
메가당, 자당, 유당이 있습니다. 자당은 설탕이고요. 유당은 젖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당류에는 대표적으로 전분이 있고요. 전덱셀이 있습니다. 전덱셀. 전분, 덱스트린, 셀룰로스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물질이죠. 셀룰로스입니다. 다당류에는 전분, 덱스트린, 셀룰로스 있다. 다시 한번 단당류에는 과포갈,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이당류에는 맥자유다. 메가당, 자당, 유당이다. 자당은 설탕, 유당은 젖당으로도 부르고요. 다당류에는 전덱셀, 전분, 덱스트린, 셀룰로스 있다. 그리고 지방은 단순지방, 복합지방, 유도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역시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지방과 마찬가지로 단순, 복합, 유도 단백질로 나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1g당 생산하는 에너지, 열량에 대해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요. 지방은 9kcal를 낸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의 열량을 내고 지방은 1g당 9kcal를 낸다. 여기까지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각각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일단 탄수화물은 탄수산물, 탄산수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도 CHO, 탄산수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여기에 질소, N이 추가된다고 했죠. S도 추가되고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는 단당류가 되겠는데 단당류에는 5탄당과 6탄당이 있습니다. 자, 분자 구조에 따라서 5탄당과 6탄당으로 나누는데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5탄당에는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 정보인 RNA를 구성하고 있는 리보스 5탄당이고요. 디옥시리보스 DNA를 구성하고 있는 디옥시리보스가 5탄당입니다. 5탄당은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6탄당에는 프락토스, 글루코스, 갈락토스 있습니다. 6탄당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가 6탄당입니다. 과당은 프락토스라고 하고요. 감미도가 가장 높아서 단맛이 가장 강한 것이 과당입니다. 그리고 글루코스, 포도당이고요. 갈락토스, 과포갈, 과포갈이 6탄당입니다. 그리고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맥자유 이렇게 외웠었죠? 맥자유, 메가당, 자당, 유당 이렇게 외웠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메가당은 말토스, 자당, 설탕은 수크로스, 유당, 젖당은 락토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용어로 나와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말토스는 메가당이다. 포도당 2개가 결합한 말토스 그리고 수크로스는 설탕, 자당인데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했습니다. 수크로스는 설탕, 자당과 같은 말이고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해 있다. 그리고 락토스는 유당, 젖당이라 부르고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해 있다. 모두 2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이당류입니다. 맥자유 혹은 말수락. 자, 분자 구조는 오른쪽과 같이 생겼는데요. 자, 단당류 2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 단당류 2개가 손을 잡고 있는 형태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수크로스, 락토스, 말토스는 모두 이당류다. 말토스는 포도당 2개, 말포포, 그 다음에 락토스는 락포갈,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고 수크로스는 수포과,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다. 말포포, 락포갈, 수포과, 이당류입니다. 그리고 3당류, 4당류도 있는데 올리고당이 대표적인 3당류, 4당류가 되겠고 우리가 이 설탕 대용으로 쓰는 올리고당, 설탕보다는 좀 덜 달죠. 그래서 이러한 당류의 달달한 정도, 감미도를 서로 비교해보면 자당, 설탕을 100으로 했을 때 포도당은 75, 메가당은 32, 유당은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글리세린은 60 정도가 됩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설탕을 100이라고 했을 때 포도당은 75, 메가당 32, 유당은 16이다. 글리세린은 60 정도다. 단당류가 10개에서 수천 개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당류입니다. 복합당질이라고도 부르고요. 전분과 덱스트린, 셀룰로스, 전덱셀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 글리코겐도 다당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글리코겐이 다당류가 되겠고요. 식이섬유가 다당류인데 이 식이섬유에는 수용성인 펙틴과 불용성인 셀룰로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펙틴과 셀룰로스로 나뉜다. 펙틴은 수용성, 셀룰로스는 불용성이 되겠습니다. 다당류에는 전분, 덱스트린, 글리코겐, 식이섬유가 있고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나뉜다.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고 식이섬유는 수용성인 펙틴과 불용성인 셀룰로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중결합이 아니면 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면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아니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글리세린은 글리세롤이라고도 하고요. 무색, 무취합니다. 감미도는 60 정도라고 했고 보습력과 보수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는 안정적인 용매로 작용해서 향미제의 용매로 쓰이거나 색상과 광택을 입히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과 지방이 섞여있는 이 유탁액을 만들 때 안정성을 발휘하므로 분리를 억제하고 유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글리세린, 글리세롤은 무색, 무취하고 감미도는 60이고 보습력과 보수력이 크다. 독성이 없는 안정적인 용매 작용으로 향미제의 용매로 쓰이고 색택이 용이하다. 물과 지방을 섞은 유탁액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서 분리를 억제하는 유화 기능을 한다. 글리세린입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과 흡수, 체온 손실을 방지하고 변비 예방 등의 기능을 하는데요. 자,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등의 운반과 흡수를 돕고 체온 손실을 방지한다. 그리고 지방은 티아민을 조금만 먹어도 되도록 티아민을 절약하는 기능이 있고 변비를 예방한다.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E, K 운반과 흡수, 체온 손실 방지, 티아민 절약, 변비 예방 등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단위가 아미노산이죠. 이 아미노산은 산성과 염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염기성이다. 아미노산은 공산염기성입니다.
그리고 용매에 따라서 혹은 pH 농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는 게 아미노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대부분은 열을 가하면 응고되는 응고성을 가지고 있고 고온으로 가열 시에 형태가 변하는 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성을 가지고 있다. 응고성, 변성, 침전성이 단백질의 특징입니다. 자, 단백질의 기본 구성 원소가 탄수산에 질소가 추가되어 있었죠. 그래서 음식물에 질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측정해서 그 측정 양에다가 질소 개수를 곱해서 단백질 함량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 단백질의 질소 개수는 6.25다. 질소 측정치에다가 6.25 곱하면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함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질소 개수가 5.7이다. 이것까지 알아두시고요. 단백질의 질소 개수는 6.25, 밀은 5.7이다. 자, 이 글루텐 프리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글루텐은 밀, 호밀, 보리 등의 곡류에 들어있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은 물에 잘 풀어지지 않는 불용성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을 하면 차지고 쫄깃쫄깃해지는 게 이 글루텐 성분 때문입니다. 이 글루텐 성분은 장에서 완전히 흡수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 남아서 점막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줄이자, 먹지 말자 하는 것이 글루텐 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성분들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분해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효소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탄산수, 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거죠. CHON. 단백질과 기본 구성 요소들이 같습니다. 단백질도 CHON으로 구성되어 있고 1g에 4kcal의 열량을 낸다. 효소의 특징은 어떤 특정 기질에만 반응하는 선택성이 있습니다. 효소는 선택성이 있고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는다. 단백질의 특징과 마찬가지죠. 온도와 pH의 높낮이에 영향을 받고 가열 시에 변성한다는 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 효소는 2배가 활성화됩니다. 온도 10도 상승 시 2배 활성화된다. 4배, 5배, 10배 아니고 온도 10도 상승 시 2배다. 2배. 자, 먼저 탄수화물 분해 요소 보겠습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에 따라서 분해 요소가 다 다른데 각각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당류 분해 요소는 찌퍼다. 찌퍼. 단찌퍼, 찌마아제, 퍼옥시다아제 있습니다. 단당류 분해 요소에는 찌마아제, 퍼옥시다아제 있다. 찌마아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중에 맨 마지막에 단당류를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합니다. 제빵용 이스트에 들어있는 단당류 분해 효소가 찌마아제입니다. 단찌퍼, 포옥시다아제는 카로틴계 황색 색소를 무색으로 산화하는 데 쓰입니다. 대두에 들어있는 포옥시다아제는 카로틴계 황색 색소를 무색으로 산화한다. 단당류 분해 효소 단찌퍼였고요. 이당류 분해 효소에는 이당류의 분해 효소 인말락, 이인말락, 인베르타제, 말타제, 락타제 있습니다. 인말락, 이당류 분해 효소는 이인말락이다. 인베르타제는 설탕, 자당을 다시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갭니다. 인베르타제는 수크로스, 설탕 자당이죠. 수포과인데 수를 포과로 쪼갠다. 인베르타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인말락 중에 말타제. 말타제는 맥포포였죠. 메가당을 포도당 2분자로 다시 쪼개는 것을 말타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타제는 락토스, 유당 젖당을 포갈로 다시 쪼갭니다. 락토스, 유당 젖당을 다시 포도당 갈락토스로 쪼개는 것을 락타제가 담당한다. 락토스니까 락타제, 이거 쉽죠. 말타제는 메가당을 쪼개고요. 인베르타제는 설탕,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갭니다. 자, 이 인베르타제와 말타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제빵용 이스트와 최액, 이자액, 최장액이라고도 하죠. 최장에 들어있는 최액과 장액, 소장에 들어있는 장액에 인베르타제와 말타제가 다량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락타제는 이스트에는 없습니다. 최액과 장액에는 있지만 이스트에 락타제 없다. 이 인말락, 이당류 분해 효소였습니다. 그리고 다당류 분해 효소는 다이아셀, 이아셀 있습니다. 이아셀, 이눌라아제, 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 있습니다. 다이아셀. 자, 이눌라아제는 이눌린을 과당으로 쪼개는데요. 돼지, 감자, 식물 뿌리에 존재하고 이눌린을 과당으로 쪼갠다. 아밀라아제는 침 성분에 많이 있죠. 디아스타제라고도 하고요. 밀가루, 메가, 침, 박테리아, 곰팡이에 존재합니다. 아밀라아제는 디아스타제라고도 하고 밀가루, 메가, 침, 박테리아, 곰팡이에 존재하고 알파 아밀라아제와 베타 아밀라아제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알파 아밀라아제는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합니다.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전분을 메가당 단위로 분해하는 것은 베타 아밀라아제입니다. 알파 아밀라아제는 덱스트린으로 알데, 베타 아밀라아제는 메가당 단위로 베맥. 자, 셀룰라아제는 불용성 셀룰로스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없고 균류나 달팽이 같은 연체동물의 소화액에 들어있습니다. 셀룰라아제. 자, 확인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아까 봤죠? 아밀라아제인데 알파일까요? 베타일까요? 전덱알? 전덱알? 그렇죠. 알파 아밀라아제죠.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알파 아밀라아제입니다. 설탕 또는 이눌린을 가수분해 시에 공통으로 생성되는 단당류는 자, 설포과, 수포과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되고 자, 이눌린은 이눌라제에 의해서 과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과당이 들어있다. 설탕 또는 이눌린 가수분해 시 공통으로 생성되는 단당류는 설포과, 이과 모두 들어있는 과당이다. 메가당을 2분자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말맥이죠. 말맥, 말타아제. 메가당을 2분자 포도당으로 맥포포로 분해합니다. 말타아제. 자, 말타는 아제는 맥포포입니다. 맥포포. 메가당을 2분자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과당이나 포도당을 분해하여 가스와 알코올, 맨 마지막 단계네요. 가스와 알코올을 생성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효소는 바로 찌마아제죠. 찌마아제. 단당류 분해 효소로 과당이나 포도당을 분해하여 가스와 알코올을 생성하는 효소는 단찌퍼, 찌마아제입니다. 탄수화물 중에 분자량 순서는 당연히 다당류가 가장 분자가 많겠고 그 다음에 이당류, 단당류 순이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메가당, 과당, 전분, 포도당 중에서 분자량이 가장 큰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다당류에 속하는 전분이 가장 크겠죠.
전분의 분자량이 가장 크겠다. 그 다음이 이당류인 메가당, 단당류인 과당, 포도당 순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 분해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방은 분해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된다고 그랬고,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을 하는 불포화지방산과 이중결합이 없는 포화지방산으로 나뉘고, 글리세린은 감미도 60이다. 용매로 작용하고 물과 기름을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유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아까 살펴봤고요. 이러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3, 4다. 3, 4. 지방 분해 효소는 3, 4.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죄송합니다. 자, 스테합신, 췌장에 있는 스테합신과 리파아제, 밀가루와 이스트, 장액에 들어있는 리파아제, 포스포리파아제, 췌장과 코브라도, 아이고 무서워, 말벌독에 들어있는 포스포리파아제, 이런 3, 4가 지방 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스테합신, 리파아제, 포스포리파아제, 3, 4 지방 분해 효소입니다. 자, 지방을 땡땡 하면 중간에 땡땡 거쳐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지방을 가수분해하면이 되겠죠. 가수분해하면 어떤 중간 생성물을 거쳐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되는데, 중간에 모노디글리세라이드가 생성됐다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된다. 지방을 가수분해하면 모노디글리세라이드가 생성되고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된다. 지방의 중간 생성물은 모노디글리세라이드다. 다음 중 지방 분해 요소가 아닌 것은, 지방 분해 요소는 3, 4, 스테합신, 리파아제, 포스포리파아제, 지방 분해 요소입니다. 인베르타아제는 2인말락이었죠. 탄수화물 2당류 분해 요소입니다. 지방 분해 요소는 3, 4, 인베르타아제는 2당류 분해 요소다. 자, 이번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 보겠습니다. 자,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앞자를 보니까 프페펩, 레트에 이러네요. 일단 피읍이 많이 들어가네요. 피읍, 프페펩. 자, 하나씩 살펴보면 프로테아제는 밀가루나 발화 중인 곡물에 들어있습니다. 펩신은 위액에 들어있고요. 펩티다아제는 췌장, 이자에 들어있습니다. 레닌은 소와 양 등 반추동물의 위액에 들어있고, 단백질 응고작용을 한다. 레닌, 소와 양 등의 반추동물의 위액에 들어있고, 단백질 응고작용을 하는 것은 뭐냐? 레닌입니다. 그리고 트립신도 췌, 이자액에 들어있네요. 트립신, 펩티다아제는 췌장에 있다. 그리고 LFC는 소장, 장액에 들어있습니다. LFC는 장액에 있다. 자, 이러한 단백질은 한 방에 아미노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펩톤으로 분해가 됐다가 펩톤에서 폴리펩티드로 됐다가 폴리펩티드에서 마지막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자, 지방도 가수분해하면 바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 생성물 모노디글리세라이드가 생성됐다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됐듯이 단백질도 펩톤 폴리펩티드를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과일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살펴보면 파파야에는 파파인,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 무화과에는 피신, 키위에는 액티니딘, 배, 생강에는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육류의 연화작용에 과일을 많이 사용하죠. 과일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에는 파파야에 파파인 들어있고,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 무화과에는 피신, 키위에 액티니딘, 배, 생강에는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정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각 분해 효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화검, 펙틴, 아라비아검은 식물성입니다. 하지만 젤라틴은 동물성이다. 구화검, 펙틴, 아라비아검은 식물성, 젤라틴은 동물성입니다. 동물의 껍질이나 연골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콜라겐을 정제해서 얻어내는 젤라틴은 동물성이죠. 자, 튀김 기름의 4대 적은 뭐냐? 그러면 산패를 일으키는 공기 중의 산소, 이물질, 그리고 열, 수분이 모두 튀김 기름의 4대 적입니다. 산소, 공기, 이물질, 열, 온도, 수분이다. 자,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를 찾아라 하면 아밀라아제겠죠? 다당류인 전분을 맨 처음 입에서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라아제입니다. 자,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당류죠, 전분은? 먼저 전분에 아밀라아제가 맨 먼저 작용합니다. 알파 아밀라아제를 통해서 전덱알, 덱스트린이 되겠죠?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하는 것이 알파 아밀라아제다. 전덱알. 그 다음에 덱스트린에 베타 아밀라아제가 작용합니다. 베타 아밀라아제가 작용해서 다당류인 덱스트린을 2당류인 메가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덱스트린을 메가당으로 분해하는 것은 베타 아밀라아제다. 2당류 메가당에서 다시 말타아제가 작용하죠. 말타아제가 작용해서 맥포포, 포도당이 되겠죠. 2당류 메가당에서 말타아제가 작용해서 포도당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찌마아제죠. 찌마아제가 작용해서 탄산가스와 알코올, 그리고 에너지, 열이 생성됩니다. 단당류인 포도당에서 마지막으로 찌마아제가 작용해서 탄산가스와 알코올, 열로 분해가 되는 그러한 전분의 가수분해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덱스트린, 메가당, 포도당 이런 것들은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얻는 당이죠. 또한 물엿, 이성화당, 포도당, 메가당은 모두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얻는 당입니다. 하지만 설탕은 아니다.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얻는 당이지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얻는 당이 아닙니다. 땡땡땡은 식물성 기름에 니켈을 촉매로 하여 수소를 첨가하여 굳힌 경화유다. 수소를 첨가한 경화유, 쇼트닝이죠. 쇼트닝이 식물성 기름에 니켈을 촉매로 하여 수소를 첨가하여 굳힌 경화유다. 쇼트닝입니다. CU는 편의점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우유입니다. 생우유, CU입니다. 자, 원유를 살균하고 균질화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먹는 우유, CU고요. 편의점에서 팔죠. CU는 일반적으로 수분이 88%, 고형질이 12%입니다. CU는 일반적으로 수분 88%와 고형질 12%로 돼 있다. 이러한 CU에서 다시 가공을 하게 되면 각종 유제품들이 나오는데요. 농축을 했다 그러면 연유가 되고, 지방만 뽑았다 버터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제거한 우유가 탈지 우유가 되고, 이를 건조시키면 탈지 분유가 되겠죠. 그리고 카제인을 응고시키면 치즈가 되는 겁니다. 휘핑크림과 아이스크림의 유화 안정제는 짱구로인데요. 잔탄검, 구화검, 로커스트빈이 휘핑크림과 아이스크림의 유화 안정제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짱구가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휘핑크림도 좋아합니다. 잔탄검, 구화검, 로커스트빈이 휘핑크림과 아이스크림의 유화 안정제입니다. 짱구로. 하지만 가티검은 아니다.
가티껌은 설탕이 재결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유 단백질 중에서 열에 응고되기 쉬운 단백질은 락토알부민입니다. 락토알부민. 우유 단백질 중에서 열에 응고되기 쉬운 단백질은 락토알부민이다. 자, 이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은 뭐였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었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중성지방 구성 성분이다.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에멀전, 유화의 상태를 구분할 때 수중 유적형과 유중 수적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호도 같이 알아놓습니다. 오일인 워터, OW로 나타내는 게 수중 유적형, 분모에 있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중 유적형, 수중. 물이 더 많다, 수중 유적형. 기름이 더 많다, 유중수적형입니다. 분모에 있는 게 더 많은 거다. W/O로 나타낸다. 워터인 오일, 유중수적형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식품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중유적형에는 수중이니까 물이 더 많죠? 우유,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녹으면 물 됩니다. 유분보다는 그래도 수분이 더 많다. 수중유적형, 친수성 유화라고 하고요. 유중수적형에는 실온에서도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버터나 마가린, 기름이 더 많겠죠? 친유성으로 유화된 제품이 버터나 마가린, 유중수적형 식품입니다. 버터, 마가린. 유중이니까 기름 많다, 수중이니까 물 많다. 요것만 암기하십니다. 물 상태다, 수중유적형. 기름 덩어리 상태다, 유중수적형. 유중수적형입니다. 자,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면 지방산을 구성하는 탄소가 수소와 최대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중결합이 없는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입니다. 주로 버터나 소기름, 우지, 돼지기름, 라드 등 동물성 오일이 포화지방산이고, 불포화지방산은 반대겠죠. 이중결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지방산으로 대두유, 들깨유, 참기름 등 식물성 오일이 보통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산인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에는 리놀렌산,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있고요. 포화지방산에는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있습니다. 고기가 8개다. 팔미트. 딱 봐도 포만감이 느껴지죠? 포화지방산. 그리고 스테이크, 스테아르, 포화지방산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자 필수지방산은 리놀렌산,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우리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고요. 포화지방산에는 고기가 8개, 팔미트산, 스테이크산, 포화지방산입니다. 자, 퐁당은 이렇게 당류 가공품 중 결정형 캔디를 말합니다. 당류 가공품 중 결정형 캔디는 퐁당이다. 게, 가재, 새우 등 갑당류의 껍질에 다량 함유된 다당류 성분은 키틴입니다. 키틴은 게, 가재, 새우 등의 껍질에 다량 함유된 다당류 성분이다. 다음 중 오탄당이 아닌 것은 아라비노스, 리보스, 자아리가 5탄당이죠. 갈락토스는 6탄당입니다.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리보스 5탄당이다. 자, 이상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파트별 핵심 요약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